데카메론. 남편을 배나무 위에 올려보내고 당당하게 연락을 누린 부인과 하인. 옛날 그리스 아카이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아르고스에 니코스트라투스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중년이 지나 우연한 일로 리디아라는 아름답고 대담한 귀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족이고 부자라서 하인을 많이 거느리고 숱한 개와 매를 키웠으며 특히 사냥을 하는 것을 다시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인들 중에 잘생기고 훌륭한 체격을 가진 빈틈이 없고 하인답지 않게 기품도 있는 피로스라는 젊은이가 있어 니코스트라투스는 누구보다도 그를 아끼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에 대해 리디아 부인이 밤낮으로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스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없는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속을 털어놓으려는 생각에 루스카라는 신복 하녀를 불러 자신이 늙은 남편에 지쳐 피로스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면서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한 하녀는 기회를 노려 피로스를 불러서 능숙하게 마님의 소망을 전했는데 피로스는 그 말을 듣자 몹시 놀랐고 부인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그런 말을 전한 것으로 여겨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너도 내가 짓걸린 말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잘 생각해봐. 설령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데도 너를 시키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또 진짜로 너를 시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주인 어른은 과분할 정도로 나를 믿으셔.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런 모욕을 주인 어른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따위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알았지? 루스카는 그런 쌀쌀한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고 마님의 분부라면 몇 번이라도 전하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피로스의 대답을 어떻게 전하나 걱정하면서 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죽고 싶어진 부인은 2, 3일이 지나 다시 하녀에게 한 번 더 그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성공하도록 애써 달라고 했습니다. 하녀는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부인을 위로하고 피로스를 찾아가니 그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지 반색하며 맞아주었고 루스카는 피로스를 부드러운 말로 달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루스카가 지난번에 들려주었던 말을 몇 번이나 돌이켜 생각해왔던 피로스는 만약에 루스카가 다시 찾아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다른 대답을 해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의 뜻에 따르리라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3가지 것을 보여주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인 니코스트라투스 앞에서 길이 잘든 매를 죽일 것, 니코스트라투스의 수염을 한 줌 뽑아 가져올 것, 니코스트라투스의 제일 튼튼한 이를 하나 뽑아 가져올 것이 그 3가지였습니다. 루스카는 쉽지 않은 일이라 걱정했지만 사랑의 신은 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해서 그녀는 하녀를 보내 요구를 반드시 되도록 빨리 들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인 니코스트라투스를 대단히 영리한 분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영리한 남편의 면전에서 피로스와 사랑 행위를 하면서 그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믿게 해 보이겠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흘 뒤에 니코스트라투스는 몇몇 귀족들을 초대해 성대한 만찬회를 열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테이블이 치워졌을 무렵 부인은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 다음 방에서 나와 손님들이 모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로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니코스트라투스가 애지중지하는 매가 앉아있는 회로 다가가더니 짐짓 어루만지는 체하면서 묶은 끈을 풀고 매를 번쩍 쳐들어 벽에 내팽개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니코스트라투스는 그녀를 향해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외쳤지만 부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따위 매에게 복수할 만한 용기가 없다면 나를 욕보이려는 왕에 대한 복수는 생각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는 남성이 여성에게 안겨주어야 할 쾌락의 시간을 오랫동안 내게서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날이 새기가 무섭게 저의 남편은 침실을 박차고 일어나 매를 들고 말을 몰아 넓은 들판으로 나가서 매와 논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자 쓸쓸히 침대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방금 내가 한 것 같은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어 삼가해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의 슬픔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내가 믿는 순간에 하려고 그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귀족들은 니코스트라투스에 대한 부인의 애정은 실로 그 말대로 이미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웃으면서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버린 니코스트라투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부인이 매를 죽여 자네의 모욕에 보복한 것은 더없이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나. 부인은 벌써 자기 방으로 물러가 있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이런저런 농담을 늘어놓으면서 니코스트라투스의 화를 끝내는 웃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리디아 부인이 매를 죽인 뒤 며칠 후 부인은 니코스트라투스와 침상에 누워 그를 애무하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장난으로 부인의 머리털을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그녀는 피루스가 낸 두 번째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인데 부인이 웃으면서 남편의 수염을 쥐고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한 줌이나 되는 수염이 턱에서 뽑혔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당신 수염을 대여섯 가닥 뽑았기로써니 뭘 그리 야단이신가요? 당신이 내 머리털을 잡아당겼을 때에 아픔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그런 수작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장난을 쳤는데 부인은 남편에게서 뽑은 수염을 몰래 감췄다가 그날 중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냈습니다. 셋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녀는 무척 영리했고 사랑의 신이 다시 지혜를 보태주었으므로 그 일을 성사시킬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니코스트라투스에게는 그와 같은 신분인 어느 귀족의 두 아들이 귀족다운 예의범절과 교양을 배우기 위해 와 있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식사할 때 접시에 고기를 잘라 담아내고 음료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두 소년을 불러다 니코스트라투스의 입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믿게 하고 시중 들 때는 되도록 머리를 뒤로 젖히라고 분부한 다음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해 놓았습니다. 두 소년은 이것을 진짜로 알고 부인이 지시한 대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느 날 부인은 니코스트라투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 두 소년이 시중을 들 때 무슨 이상한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왜 채지 못해? 그 까닭을 그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참인데. 일부러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쭉 참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알게 된 이상 이제 말해야 할까 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에서 악취가 풍겨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귀족들과 교제하셔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군요. 그러니 무슨 방법으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왜 그럴까? 충치라도 생겼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창문가로 데리고 가서 입을 벌리게 하고 이리저리 입안을 살펴본 다음 이빨 하나가 상했다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이 충치를 빼버리는 편이 훨씬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장에 의사를 불러다가 빼버리자고 하자 부인은 가로막으며 그런 일로 치과 의사를 부를 필요가 없고 자신이 잘 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기구를 가져오게 하고 루스카만을 남기고 다른 하인들은 모두 밖으로 내몰았고 안에서 문을 잠근 후 니코스트라투스를 식탁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커다란 쇠집게를 밀어넣어 이 하나를 꽉 짚고 남편이 아픔을 견디지 못해 아우성치는 것도 아랑곳 없이 루스카더러 꼼짝 못하게 몸뚱이를 누르라고 하고 자기는 온 힘을 다해 그 이를 빼냈습니다. 부인은 이빨을 감추고 준비해 두었던 몹시 썩은 다른 이를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너무 아파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충치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통증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른 일로 위로받는 동안 통증도 처음보다 가벼워졌으므로 방에서 나갔는데 부인은 이빨을 루스카에게 주어 연인에게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피루스는 이것으로 부인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어떤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대답했고 부인은 피루스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번이라도 그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꾀병을 앓고 드러누워 있으니 어느 날 식사 뒤에 니코스트라투스가 병세가 어떤가 궁금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피루스밖에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자 병도 이제 많이 나았다면서 둘이서 부축하여 자기를 마당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니코스트라투스가 한쪽을
피루스가 다른 한쪽을 껴안듯이 하여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고 한 그루의 큰 배나무 밑 잔디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한참 앉아 있다가 미리 피루스에게 말해둔 대로 부인은 피루스에게 배가 먹고 싶으니 올라가 몇 개 떨어뜨려 달라고 말했고 피루스는 나무에 올라가 배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님조차 저의 눈앞에서 그걸 받아들이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두 분께서는 저를 장님으로 아시는 것입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 몸져 들어 누우셨는데 그런 짓을 하실 정도로 갑자기 병이 나으셨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하고 싶으시면 아름다운 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에 가셔서 하시지요. 이놈의 눈앞에 서 하시기보다 훨씬 품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루스가 뭐라고 짓걸리는 거죠? 미친 것 아니에요? 원천만에요. 마님, 제가 왜 미칩니까? 마님과 나리께서는 이놈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니코스트라투스가 어처구니 없는 듯이 꿈꾸고 있냐고 말하자 피루스는 마님과 나리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 배나무가 저렇게 움직이면 배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죠? 피루스 말대로 정말 그렇게 보이다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전처럼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나무에 올라가 볼 텐데요. 피루스는 배나무 위에서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짓거렸는데 듣다 못한 니코스트라투스는 내려오지 못하냐고 외쳤고 피루스가 내려오자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들께서는 제가 미쳤거나 꿈이라도 꾼 줄 아시는 모양이군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나리가 마님을 타고 올라앉으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와 보니 나리는 일어나 거기 그렇게 앉아 계시는군요. 정말 너는 머리가 단단히 돌았구나. 내가 나무에 오른 뒤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것은 이러쿵저러쿵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보고 말고요. 나리가 마님 위에 올라타신 것을. 그럼 어디 내가 올라가 봐야겠다. 이 배나무가 마술을 써서 올라가면 그런 볼만한 광경이 눈에 비치는지. 남편이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하자 부인은 피루스와 활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본 니코스트라투스는 환양녀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외치면서 배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피루스에게 얌전하게 앉아 있자고 말했고 그들은 아까 주인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점잖게 앉아 있었는데 니코스트라투스는 나무에서 내려와 두 사람 모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피루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나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배나무 위에 있을 때 보았던 일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주인 어른께서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 그토록 총명하시고 정숙하신 마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여 나리에게 모욕을 드리겠습니까? 곰곰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착각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확실히 이 배나무 탓이 틀림없습니다. 니코스트라투스는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앞에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말하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고 배나무에 오르면 눈앞이 다르게 보이니 꿈만 같고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되도록이면 이런 부끄러운 일이 내게는 물론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피루스, 달려가서 도끼를 가져와요. 그래서 당장에 이 배나무를 잘라 이 몸의 수모를 깨끗이 씻어줘요. 피루스는 도끼를 가져다가 배나무를 잘라 쓰러뜨렸는데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자 부인은 니코스트라투스에게 정절에 적이 쓰러지니 가슴이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잘못을 비는 니코스트라투스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본인은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와 같은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에게 여지없이 속아 넘어간 가엾은 남편은 부인과 그 연인을 데리고 저택 안으로 돌아갔고 그 뒤 저택 안에서 두 연인은 몇 번이나 즐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남편을 배나무 위에 올려보내고 당당하게 연락을 누린 부인과 하인이었습니다.